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볼게요. 보시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평상시에도 쓰는 단어다라고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극한의 상황이라고 하면 뭐야? 그치? 얘랑 같은 말은 죽기 직전. 그러니까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게 핵심이야. 극한의 핵심. 그래서 뭐다? 정의를 읽어보시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l에 어떤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걸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l이라는 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극한을 리미트라고 쓰는 거고요. x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겠다. 그런데 우리 결국엔 극한이라는 것도 함수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야. 함수에다가 극한이라는 걸 씌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수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는 뭐야? f라는 애가 있어. 거기에다가 x를 집어넣어. 그러면 y가 나와. 라는 특성을 가진 걸 우리는 함수라고 불렀다고. 맞죠? 그럼 극한도 결국엔 뭐야? x를 어딘가로 보내. 그때의 fx가 뭔지를 구하겠다라는 게 극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당연히 y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2로 보내. 그때의 ex의 값이 궁금해. 그럼 생각해보자고.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면 ex는 어딜 향해 가겠니? 4를 향해 가기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 4다 이렇게 쓴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x가 2를 향해 간다라는 건 x가 2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x는 2가 아니야 라는 걸 품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ex와 4를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클까? 4가 더 큰 거야. 무슨 이해가? 여기다가 는 4라고 붙이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극한값이 4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오해하면 안 돼? ex는 4야. 이거랑 혼동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왜? x는 2가 아니라는 거야. 극한이라는 건. 알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극한은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도착한다가 아니야. 극한의 상황이 죽었다가 아니라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있었죠? 잘 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여기가 2,4라는 애야. 그러면 내가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f2는 4다 라고 쓰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f2는 4다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 된다고. 왜? 비어있잖아. 비어있다라는 건 함수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2는 4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4다 라고 하면 얘는 맞는 말 틀린 말? 얘는 맞는 말이야. 왜? x가 2를 향해 가면 y값도 4를 향해 가. 도착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극한값은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개념인 거야. 같을 수도 있지. 같을 때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져? 그럼 우리는 그걸 연속이라고 불러.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 그걸 불연속이라고 불러. 근데 모든 함수가 같다는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함수값이라는 건 거기에 도착한 거고 극한값이라는 건 그걸 향해 가는 거야.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수렴의 반대를 뭐라고 부른다? 수렴의 반대를 발산이라고 부른다. 발산. 수렴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값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면 우린 전부 다 그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책 없으신 분들 개념원리 미적분 1 사오셔야 돼요. 개념원리 미적 1. 알겠죠? 옛날 교육과정 미적분 사면 안 돼.
미적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분홍색이니까 사오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요 앞에 영동문고에서 사셔도 돼요. 가격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한대라는 게 나오는데 무한대라는 건 숫자다 아니다.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애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y는 x분의 1이라는 거. 그러면 리미트 x를 내가 0으로 한번 보내볼 거야. 그때의 x분의 1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일단은 양수 쪽에서 먼저 보면 x가 0을 향해 가. x가 0을 향해 가. 맞죠? 그럼 0을 향해 간다는 건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따라서? 함수를 따라서 보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딜 향해 가는지는 x 값이 정하는 거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y 값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프로 볼 거면 항상 그래프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y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네? 점점점 커지네. 어디까지 커져? 끝없이 커지죠. x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계속 커진다는 건 몇인지 모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쓰겠다? 무한대라고 쓰겠다. 무한대라는 뜻이 뭔 뜻이다? 점점점 커지는 엄청 큰 무언가라는 뜻이야. 절대 무한대를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무한대는 엄청 큰 무언가야.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수렴이라는 건 어떤 값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아니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음수 쪽에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가 점점점 어떻게 돼? 이번엔 점점점 내려가죠. 점점점 작아지지. 어디까지 작아지는데? 끝없이 작아지죠. 그럼 그걸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는 거죠. 양수면 무한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봐볼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 뭔 소리야? x를 점점점 키워보겠다는 거야. x를 점점점 키우면 이번엔 이렇게 가겠네. 그럼 y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점점점 작아져서 어디까지 작아져? 어디까지 작아져? 0까지 작아지겠죠. 그치? 여기서도 우리 1학년 때 점근선 배웠지? 점근선은 뭐라고 배웠어?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도착하지는 않는다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x분의 1이 0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왜? 이건 x분의 1이라는 요 함수가 0에 도달한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0을 향해 간다는 뜻이야. 알겠지? 얘는 이렇게 될 수 없지만 극한값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수렴과 발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그럼 우리가 뭐 당연히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값을 찾아내겠지만 또는 수렴 발산을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걸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미적분 원을 배우잖아. 미적분 원은 결국에는 다항식에서 만들어져. 미적분 원은 다항식을 벗어나지 않아. 알겠지? 미적분 원은 절대 다항식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리미트인데 그 뒤에 갑자기 삼각함수가 나온다거나 지수함수가 나오지 않아. 무조건 다항식 안에서만 이루어져.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가장 높은 차수의 다항식이 4차까지 배워. 그래프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5차, 6차가 나올 때도 있어. 아니면 분수함수가 나올 때도 있다고. 근데 그 그래프를 어차피 다 못 그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수렴 발산을 따지거나 뭐 극한값 찾거나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 함수에서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따질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알아둬야 되는 거야. 무한대는 점점 커진다. 또는 리미트는 점점 가까이 간다.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얘를 한번 보면 이젠 그래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가 0을 향해 가. 그 말은 분모가 점점점 작아져. 그럼 우리 단순히 생각해봐. 분모는 계속 작아져.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커지겠죠, 당연히. 근데 분모가 양수야. 그럼 뭐일 거고? 무한대일 거고. 분모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어디까지 작아져? 분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는 0을 향해 작아져. 이 말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판단을 하자. 그래서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거든? 근데 그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일단 첫 번째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대입할 수 있으면 알겠지? 대부분의 경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대입할 수 있으면 얘는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2를 향해 간다. x에다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다 나오지? 그럼 그게 답일 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 근데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에는 식을 변형해보자. 식 변형의 첫 번째가 뭐다? 인수분해. 가장 쉬운 거. 그러니까 식 변형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애들이야. 그 첫 번째가 인수분해요. 즉 뭐야?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2, 3의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3은 약분이 되겠네? 그럼 뭐만 남고 x 마이너스 2만 남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에선 집어넣으시고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에선 식을 변형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바꿔주시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다 발산이요. 발산이니까 식 변형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그냥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x가 무한대를 향해 가. 그럼 분모는 무한대 점점 커지겠네? 그럼 얘는 몇이겠네? 0이겠네.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얘는 분모가 계속 커져.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어차피 무한대분의 3은 0일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네?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뭐 마찬가지고 다 분모가 커지니까 다 0으로 갈 거예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3번에 그래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는 한. 그럼 얘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네.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겠네? 0을 향해 가겠네. 그러니까 분모가 0을 향해 가.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죠. 분모가 계속 작아지니까. 이해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얘 뭐라고 쓰겠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겠네.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을 향해 가. 얘는 점점점 0을 향해 가.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겠네? 점점 커지겠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넘어가셔서 우극한 좌극한 볼게요. 우극한 좌극한 보시면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건 이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뭘 해볼 거냐면 x를 2를 향해 보낼 거야. 근데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2의 왼쪽에서 2를 향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의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치? 그럼 2의 왼쪽에서 2를 향해 간다는 건 2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얘들아, 리미트, 극한이라는 건 향해 가는 거잖아. 2를 향해 가. 그럼 2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왼쪽에서 2를 향해 가면 결국 2보단 크다, 작다? 작다.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가면 2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거를 왼쪽에서 가니까 좌극한, 오른쪽에서 가니까 우극한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썼어. 2에서 무언가를 뺀다. 근데 그게 빼는 값이 엄청 작겠지. 왜? 2를 향해 가잖아. 2에 도착은 안 해. 근데 2에 굉장히 가깝게 가죠. 그치? 그래서 표현 방식이 이렇게 됐었어. 2에서 엄청 작은 무언가를 뺀다.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왼쪽에서 간다. 2보다 살짝 작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겠네?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데 그게 살짝 크다. 우극한.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자극한, 우극한. 자극한은 왼쪽에서 가는 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는 거. 자극한은 살짝 작은 거, 우극한은 살짝 큰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극한과 우극한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럼 잘 봐.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 거야. 얘를 구해볼 건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야. 얘가 fx 그래프야 지금. 그리고 여기의 값이 1이고 여기의 값이 3이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어디를 향해 가? 좌극한의 입장에선 어디를 향해 가는 거고 1을 향해 가는 거고 우극한의 입장에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3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도대체 몇을 향해 가는 거야? 하나를 골라서 얘기할 수가 없죠. 함수값은 몇이야? 얘들아, 함수값은 몇이야? 3이야.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근데 극한값은 좌극한의 입장에선 1이지만 우극한의 입장에선 3이잖아. 둘이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 내릴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이라고 부른다고. 수렴은 뭐야? 하나의 값으로 떨어져야 수렴이야. 근데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발산이라고 부른다고요. 즉, 수렴하려면 하나의 값으로 정의 내려지려면 뭐 해야 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극한에서 수렴, 발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그 발산이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느냐? 첫 번째,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경우. 또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른 경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학교 시험 서술형 문제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어떤 함수를 주는 거야. 어떤 극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 너네한테. 이 극한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수렴하면 수렴값을 찾으시고 발산하면 발산하는 이유를 적어라 라고 서술형에 나와. 그럼 뭐라고 적는 거야? 만약에 발산해. 근데 그 이유를 찾으래. 그럼 뭐라고 적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적거나 아니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발산한다 라고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를 찾아서 그 이유를 찾아서 적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발산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야. 근데 하나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렴은 결국엔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하면 안 돼.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들아, 하나만 생각해봐. x를 무한대로 보내. x를 무한대로 보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아. 왜? 좌극한과 우극한, x가 무한대로 가. 좌극한과 우극한이야. 그럼 좌극한이라는 건 작은 쪽에서 가는 거고 우극한에서는 큰 쪽에서 오는 거야. 근데 무한대보다 큰 게 있어? 무한대보다 큰 건 없어. 그러니까 무한대 입장에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는 좌극한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 얘보다 작은 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매 상황에서 따지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는 그냥 해.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언제 따져? 첫 번째 경우. 좌극한과 우극한은 언제 따지느냐? 첫 번째. 문제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그래프가 구간별로 나뉘는 그래프들이 있어. 이런 거. f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고 x가 1보다 크면 뭐다. 이런 거 있지.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1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 그럼 당연히 1을 기준으로 좌극한은 얘. 왜? 좌극한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우극한은
얘는 1보다 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자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함수 자체가 뭔가를 기준으로 쪼개져 있으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다르다가 아니야. 다를 수 있다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지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따질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분수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보셔야 돼요. 특히 분수 함수에서 분모가 0을 향해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주셔야 되는 거고 절대값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절대값이 0을 향해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분수 함수에서 모든 경우를 따져라는 아니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거의 모든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천천히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질 거고요. 모든 상황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합성함수의 극한은 뒤에 문제 보면서 할 거고 그럼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 건 책을 참고하세요. 얘가 2의 플러스라는 건 2의 우극한이지? 그러면 x가 2를 향해 가. 그럼 x가 2를 향해 가니까 x가 2일 때를 먼저 찾는 거야. 괜찮아? 함수 읽을 때 항상 x 찾고 y 찾는 거야. 일단 x가 2를 향해 가니까 2를 찾았어. 2의 우극한이니까 2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맞니?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2를 향해 간다고. y는 그럼 어딜 향해 가? 3을 향해 가네.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의 좌극한이에요. 2의 좌극한이니까 또 2를 찾아. 좌극한이니까 2의 어디에서 가? 왼쪽에서 가네. 그럼 어딜 향해 가네? 0을 향해 가네. 그러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얘는 뭐야?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매 상황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래프가 중간에 쪼개져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본 거야. 이해돼? 두 번째도 볼까요? 이번에는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을 따지고 있어. 그럼 0을 찾아. x값이 여기 있네. 0이 여기 있네. 그럼 0의 좌극한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야. 둘 다 어딜 향해 가 지금? 둘 다 3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극한 값은 몇이야? 3인 거지. 근데 함수 값은 몇이야? 함수 값은 0이야. 왜? 여기 색칠돼 있잖아 지금. 맞지? 함수 값은 0이야. 극한 값은 3이야. 그러니까 함수 값과 극한 값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질문!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자. 지금 뭐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프 보고 우리가 뭘 따져볼 거냐면 지금부터 극한 값이 없는 x값을 찾아볼 거야. 극한 값이 없는 x값이라는 건 뭐야? 뭘 조사하라는 거야? 발산인 경우를 찾아봐라 라는 거야. 같은 말이야 얘들아.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다 같은 말. 극한 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같은 말. 알겠지? 그래서 극한 값이 없는 x값을 지금부터 찾아볼 거야. 그럼 잘 봐. 이런 그래프의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극한 값이 없어? 좌극한, 우극한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중간에서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극한 값이 없으려면 그래프가 일단 쪼개져 있어야 돼. 어때?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1을 향해 가고. 우극한은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1일 때 발산이구나. 두 번째는 여기
어때? 좌극한 몇을 향해 가? 1을 향해 가. 우극한 몇을 향해 가? 1을 향해 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수렴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야? 둘 다 뚫려 있는 건 똑같아. 뚫려 있는 건 똑같아. 그치만 얘는 뚫려 있지만 두 개가 아예 쪼개져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뚫려 있지만 두 개가 양쪽이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고? 수렴이라고 부르고, 얘는 발산이라고 부르는구나.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는 건 아이의 그래프가 쪼개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얘, 그 다음 없죠. 얘 쪼개져 있는 거 아닌가요? 붙어 있잖아, 왼쪽과 오른쪽은. 그냥 함수 값이 떨어져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겠구나. 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가우스 기호는 일단 다 빼세요. 얘들아, 문제 풀다가 또는 숙제 풀다가 가우스 기호 나오면 다 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우스 기호, 4번 같은 거. 학교에서 안 알려주면 안 할 거고요. 알려주는 학교만 나중에 따로 해줄 테니까 가우스 기호는 다 빼세요. 가끔 이제 극한에서 가우스 기호를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할 거고, 안 해주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우세요. 알겠지? 따로 이제 내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가우스 기호 나오면 그냥 풀지 마. 알겠죠? 뭐 내가 나눠주는 숙제든 뭐든 간에 가우스 기호 나오면 다 풀지 마세요. 아무튼 봅시다. 다음 극한을 조사해봐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가 2를 향해 간다는 건 분모는 어디를 향해 간다는 거야? 0을 향해 간다는 거죠. 분모가 0을 향해 가. 근데 분자는 1로 고정이야.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네? 커지겠네. 아, 그러니까 얘는 뭐겠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라고 얘기하면 이젠 틀린다고. 잘 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발산한다는 맞는 말이야. 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1이니까. 발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형에서는 발산의 이유를 찾으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냥 무작정 쟤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발산은 맞지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왜? 잘 봐. x가 2의 우극한이야. 그럼 2보다 크단 소리야, 작단 소리야? 크단 소리야? 그러면 x-2는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 그치만 0보단 커, 작아. 크겠지. 왜? 2의 플러스에서 2를 뺀 거잖아. 그럼 0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맞는 말이야. 근데 얘 봐봐. 2의 마이너스야. 그럼 2의 마이너스에서 2를 빼.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 0의 마이너스를 향해 가겠죠. 괜찮니? 그냥 빼면 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에서 이유를 써라 라고 얘기하면 발산은 맞는데 어떻게 써야 돼? 우극하는 무한대로의 발산, 2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이기 때문에 전체는 발산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이는. 사실 평상시에는 그냥 발산해서 끝내면 돼.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그냥 우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 해봅시다. 2번을 좀 변형을 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볼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항상 어떻게 하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자. 왜 그러냐면 잘 봐.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야. 항상 내가 여러 번 예시를 들었잖아. 문제를 내는 사람이야, 너네가. 근데 리미트 x를 2로 보내. 그러면 절대값 x-3이라는 애는 몇일까요?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집어넣어봐. 뭐 나와? 1 나오죠? 이런 문제 낼 거야? 안 내. 안 내. 그러니까 절대값을 내겠다는 건 지금 문제처럼 어떤 상황을 주는 거야? 그 절대값이 0을 향해 가는 상황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값에 대한 특성에서 뭘 알고 있냐면,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와. 그치만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라는 성질을 알고 있잖아. 그거 물어보는 거야. 절대값을 내겠다는 건. 그러니까 너네한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수함수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분수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굳이 안 따져도 막 그것 때문에 막 답이 틀리거나 너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치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그거 물어보려고 너네한테 내는 거야. 뭔 소리냐면 얘를 둘로 나눠서 1의 우극한일 때와 1의 좌극한일 때를 볼게. 1의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x-1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겠죠. 얘들아 이걸 생각해야 돼. 나중에 혼자 풀려면 안 풀려.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생각을 해.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오겠네? 그대로 나오겠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럼 얘는 어떻게 약분이 돼? 요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몇으로 수렴해? 2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리미트 다 지금 생략한 거야. 알겠죠? 이따 생각하세요. 근데 얘 봐봐. 1에 좌극하니까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해? 마이너스 2로 수렴하죠. 같아 달라. 다르니까 발산이야. 이해가? 괜찮니? 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구나. 달라지겠구나. 근데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고 쳐볼게.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절대값 x-1분의 fx라는 애가 수렴한대. 어떤 는 a래. 어떤 a라는 값을 갖는데 그럼 저 a는 몇일까? 저 a는 몇일까? 0인 거예요. 왜? 너네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잖아. 절대값이 있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부호가 어떻네? 부호가 다르겠네? 부호가 다르면 이 값과 이 값은 다른 값이겠네? 그럼 발산이잖아. 근데 뭐 한대? 수렴한대. 부호가 다른데 수렴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A는 0이겠네라는 추론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주겠다는 건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절대. 왜? 그냥 얘는 그럼 마이너스 1로 갈 건. 얘는 그냥 1로 갈 거니까. 그럼 좌극한 우극한 상관없이 그냥 1인 거잖아. 그냥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문제에서 절대값을 내겠다는 건 뭘 얘기했다는 거고 0으로 가는 상황을 내겠다는 거고 0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건 좌극한일 때와 우극한일 따라서 좌극한일 때와 우극한일 때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발산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수렴이면 뭐겠구나 A가 0이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더 부수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극한의 응용이라는 거, 극한의 활용이라는 걸 배워야 돼서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얘들아, 최대한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2의 좌극한 우극 하지 말고 그냥 2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둘로 나뉘는 거죠? 2의 우극한일 때와 2의 좌극한일 때 나눠보겠다. 그럼 2의 우극한이라는 건 얘는 양수란 소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약분돼서 얘는 x가 남을 거고 약분돼서 얘는 마이너스 x가 남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발산이겠죠. 2의 좌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의 좌극한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답인 거고요. 답 자체는 마이너스 2인 거고. 이해됐니? 괜찮아? 거미가 기어다녀? 그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얘들아, 최종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좌극한, 우극한은 극한의 표현인 거지. 답을 쓸 땐 그냥 떼고 써야 돼. 알겠지? 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10번.
fx는 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쪼개진대. 앞서 얘기했던 거잖아. 아, 그래프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뭘 조사하겠네? 당연히 1의 좌극한과 우극한 조사하겠네. 이해가? 괜찮니? 굳이 이런 함수에서 0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조사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다항함수잖아. 어차피 다항함수잖아.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는. 근데 1에서는 갈라지잖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의 값이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는 건 뭘 하는 거다? 수렴한다는 거다. 수렴한다는 거다. 수렴한다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이해됐어? 그치.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수렴의 정의가 그래.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야 수렴이야. 그게 아니면 다 발산이야. 값이 여러 개일 수는 없어. 괜찮니? 그럼 보시면 1의 좌극한일 때와 1의 우극한일 때를 조사하겠죠? 1의 좌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위아래 중에 어디? 아래. 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냥.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1 플러스 k. 1의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크다. 즉 위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0. 존재한다는 건 둘이 같다. k는 1. 이해돼? 외워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미적분원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뒤에 게 풀려. 외우면 극한은 풀 수 있어. 그러면 극한 끝나고 연속 가면 못 풀어. 그래서 연속도 외워. 그러면 미분 못 풀어. 그럼 또 미분도 외워. 그럼 적분을 못 풀어. 그럼 적분도 외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외워야 돼. 외워서 풀 거면. 근데 극한을 이해하는 순간 연속도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미분을 이해하는 순간 적분을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평소 수업하는 것보다 너네한테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질문을 하면 표정이 보여.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표정이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 사실 졸릴 수가 없어. 머릿속이 비어있으니까 졸리는 거야. 나도 내가 이제 생각이 많아요. 사람이. 내 성격 자체가 생각이 많아. 근데 사실 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은 잘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현실적인 생각만 해. 막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뭐 했, 그런 생각을 난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너는 MBTI 알잖아. 내가 이제 ISTJ야. 내 와이프는 ENFP야. 아예 반대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는 예전에 이제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어. 그러면 도착지에 갈 때까지 뭔가 이제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생각을 하거나 아무 생각도 안 해. 근데 내 와이프는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해.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버스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버스 자리에 앉잖아. 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창문 쪽에 뭐가 있어? 망치 있지, 망치. 그럼 그 망치를 보면서 만약에 가다가 불이 나면 저 망치를 꺼내 들고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지. 불이 나본 적이 있어? 물어봤지. 근데 그런 적은 없대. 그럼 그걸 구경하거나 본 적은 있어? 그것도 없대.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냐? 했더니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니? 또 그래. 그러니까 이해 갑자기 왜 하냐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웬만하면 자. 머리가 비니까. 졸려. 뭘 안 해도 졸려. 자려고 난 분명히 안 졸린 상태로 앉았어. 근데 차만 타면 졸려.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잠이 와. 알겠지? 수업 시간에 졸려? 그럼 내가 전날 너무 늦게 자서 그런 그게 아니야. 그냥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생각을 해. 그러면 안 졸려. 졸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거나 하면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졸려요. 수업이 졸려요. 그러면 너네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 학교 수업 졸리잖아. 왜? 이미 다 아는 거니를 또 듣고 있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이미 아는 걸 또 들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체육 시간이 졸려? 막 밖에서 뛰고 있는데 졸려? 아니잖아. 아니잖아. 몸을 움직이면 안 졸리잖아. 맞죠? 그런 거예요. 머리가 비면 졸려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막 졸거나 잘 그러지 않아. 눕는 순간 난 바로 자, 근데. 눕는 순간 약간 스위치를 꺼. 아무 생각도 안 해. 난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럼 누우니까 자. 난 그렇거든. 성격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난 온오프가 잘 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수학 선생님 중에 고쌤 계셔. 승윤쌤이라고 있어. 근데 그 쌤은 온오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학원에서의 스트레스를 집까지 들고 가. 그러니까 가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 난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누가 그만 두든 안 두든 뭐 학부모가 뭐 컴플레인을 걸든 안 걸든 뭐 컴플레인을 걸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그게 뭐 말이 되는 거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사과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네가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 너네 지금 성적표 안 나왔잖아. 그럼 뭘 해? 우리가 가채점이라는 걸 하잖아. 너네 시험지 갖고 채점해서 점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쳐. 실제 점수가 80점이야. 근데 나한테 90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나한테 90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90점이라고 믿을 거 아니야. 학생이 얘기하는 걸 뭐하러 의심을 해? 90점이래. 그래서 내가 듣고 이제, 아, 90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90점이면 잘 봤잖아. 그럼 칭찬을 해주겠지. 근데 그게 사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언젠간 들통날 거잖아. 그럼 들통나면 그때 가서 이제 왜 그랬냐 이제 하고 혼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끝나는 거잖아. 뭐가 그거를 옆 사람이 피해를 봐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 그냥 걔가 그런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 거면 얘네 엄마가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갑자기 컴플레인을 거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 우리 애는 사실대로 얘기해서 학원에 와서 혼났다는 거야. 못 봤으니까. 근데 왜 저 애는 거짓말을 쳐서 안 혼나냐?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혼난다. 근데 시험 본 당일은 안 혼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해. 그냥 시험을 못 본 걸로 나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것 같아.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우리 반 아니야, 얘들아. 우리 반 아니야? 지금 뭐 그만둔 애들도 있고 한데 우리 반 아니야. 알겠지? 요 반 아니야? 그래서부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이제. 그럴 땐 스트레스 받지. 이 아줌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이 아줌마 또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돼, 뭔 소린지. 내 머리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빨리 끊어야 되니까, 아, 제가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겠다. 뭐,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내지, 빠르게. 빨리 끊어야 돼. 이 대화가 길어지면 스트레스만 더 받으니까. 근데 난 그러고 나서 끊으면 끝이야. 끊으면 끝이야.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오프가 잘 돼서 누우면 바로 자거든. 그래서 안 누워, 자기 전까지. 안 누우면 잘 안 자. 누우면 자. 그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졸음운전 하는 사람들. 졸음운전을 왜 하느냐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해. 안 졸리거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항상 잠은 잘 자거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어, 난. 난 지금 당장도 누우면 5분 안에 잘 수 있어. 그래서 난 맨바닥에서도 잘 자, 사실. 진짜 피곤한 날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실에 누워. 잘 생각이 없었어. 왜냐면 옷도 갈아입고 씻고 해야 되잖아. 근데 자고 있어. 그 와이프가 와서 깨워. 씻고 자라고. 근데 난 그래. 누우면 자. 피곤하면 사람이 눕게 되잖아. 그럼 바로 자거든, 나는. 그런데 그 의자 같은 것도 뒤로 젖히는 순간 자. 그럼 내가 그래서 교재 작업하다, 시험 대비 교재 작업하다가 그 상태로 잔 적도 있어. 아, 피곤하고 이게 좀 젖혔어. 의자를. 그 상태로 잠든 거야. 그럼 내가 자고 있는 걸 와이프가 아침에 와서 쳐다봐. 뭐 하고 있냐고. 근데 컴퓨터 앞에서 잠든 적도 있거든, 내가. 아무튼 그런데, 그랬어요. 결론은 졸리면 생각을 하세요. 물으면 대답을 하시고. 아무튼 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건데, 성질이라는 게 뭐야? 성질이라는 건 항상 성립하는 걸 얘기해. 성질의 예외는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남자야. 그럼 염색체가 뭐야? XY야. 예외가 있어? 남잔데 XX야.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런 걸 성질이라고 부른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거,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는 성질이라고 불러. 근데 얘들아, 발산이라는 건 무한대로 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지, 아니면 좌극한 값은 1인데 우극한은 무한대야. 그럼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발산의 경우는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발산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값은 다 달라져. 그러면 발산하는 함수에 대한 성질을 정의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발산은 무조건 이래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항상 언제일 때만? 수렴할 때만 존재하는 거야. 수렴이 아니면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가?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은 항상 뭐라고 적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수렴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m이다. 수렴한다. 라는 뜻이야. 그럴 때 얘네들의 결론은 뭐다? 수렴하는 경우에는 4층 연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fx와 gx를 더해. 그럼 fx와 gx는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로 수렴할 것이다? 수렴값끼리 더한 걸로 수렴할 것이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또 둘을 곱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수렴값들을 곱한 것과 같다. 그냥 4층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마지막 나눗셈일 때도 4층 연산이 가능하다. 그치만 분모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조건만 추가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뭔 소린지? 괜찮아?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은 뭐다?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 함수끼리의 4층 연산이 가능하다. 그치만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가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괜찮아? 그러면 수렴이란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의 극한값에서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집어넣어라. 앞서 얘기했었던 거죠? 맞지? 그냥 다항식인 경우에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0분의 0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쭉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수의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형이라는 게 뭔 소리야? 그치?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만약에 리미트 x가 뭐 0으로 가. 그럼 x분의 2x라는 애가 있어. 그럼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얘는 모분의 모꼴이라는 거야.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을.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해? 얘는 몇으로 수렴하겠네? 2로 수렴하겠네? 왜? x 약분돼서 2만 남잖아. 그러면 얘를 보고 0분의 0꼴의 극한은 전부 다 2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부정형이야. 정해지지 않아. 계산을 해봐야 알아. 그때그때 달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x제곱이야. 그럼 얘 몇으로 수렴하겠니? 0으로 수렴하겠죠. 하나 약분되고 x가 남으니까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근데 반대로 x제곱분의 x야. 하나 약분되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야? 무한대겠죠. 발산하겠죠. 정확히는 우극한일 때는 무한대고 좌극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발산이지 결론은. 맞아? 그 때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종류가 뭐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0분의 0 곱하기 무한대꼴. 얘들아, 0과 어떤 숫자를 곱하면 몇이야? 무조건 0이지. 무한대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뭐야? 무한대죠. 근데 둘을 곱하면 모르는 거야.
왠지 알겠어? 뭔 소린지 이해가? 마지막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에서 1 빼면 몇이야? 무한대야. 1에서 무한대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들이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봐봐. 분모가 0이야.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또는 분자가 0이야. 그럼 무조건 몇이야? 0이잖아. 근데 그 두 개가 섞이니까 충돌하는 거야. 분자가 0이면 0으로 가야 되는데. 분모가 0이면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야.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무한대면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무한대면 무한대로 가야 돼. 근데 그 두 개가 충돌해. 그럼 어디로 갈까? 이걸 따지는 게 부정형이라고. 근데 부정형이 대부분의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 보통. 근데 내가 이 둘의 순서를 바꾼 게 뭐냐면 얘네들로 변형을 해서 푸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0분의 0꼴 앞에서 한 번 나왔었거든.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풀었어? 불과 30분 전에 얘기한 거야. 어떻게 풀었어? 인수분해해서 약분했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부정형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풀이가 다 정해져 있어. 아주 고맙잖아. 그래서 그 풀이들을 알고 적용시키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0분의 0꼴에서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어차피 어디에서만 다룬다고? 극한은?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에서만 다룬다고.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뤄. 다항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fx가 0을 향해 가더래. 그 말은 2를 넣었더니 0이 된다는 소리라고. 다항함수니까. 너네 다항함수에다가 2를 넣었는데 0이 돼.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그게 분자 분모가 다 그렇다. 그럼 뭐가 되겠니?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겠죠. 이해가?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0분의 0꼴은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하겠다. 인수분해를 하면 약분이 될 것이고 약분이 되면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갈 때 0으로 간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했다고? fx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그럼 얘가 뭐로 가? 0으로 가는 애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리미트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가는 애들을 우리는 0인자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수학적인 용어일 뿐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극한에서 0으로 가는 애. 0으로 가는 요소를 우리는 0인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건 분자 분모에 둘 다 0인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0인자가 똑같은 애들일 거니까 지워진다라는 거죠. 즉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 뭘 하면 돼? 약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수렴하려면 0인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 또는 0인자의 개수가 분모에 더 많아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최고차항을 보시는 거예요. 최고차항을 본다는 게 뭔 소리냐면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하겠네? 얘 몇으로 수렴하겠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결국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하겠네? 1로 수렴하겠네. 근데 만약에 얘가 x제곱이야.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 그렇지만 약분해보면 어떻게 돼? x 하나 남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네? 무한대로 가겠네. 즉 발산이네.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좀 더 확장시켜보자. 2x 플러스 3분의 x-1이라는 애가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뭘 보라고 했어 내가? 최고차항을 보라 그랬죠. 최고차항을 보라는 건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분자분모를. 여기서 최고차항이 뭐야? x죠.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x로 나눠. 분자분모 우리 똑같은 걸로 나눌 수 있잖아. 분자분모를 x로 나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 플러스 x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얘 몇으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지. 근데 그게 뭐와 같아? 얘와 같죠.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보라는 거야. 정석적으로는 뭐야? 분자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지워진다고. 최고차항이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는 거죠. 이해됐니? 뭔 소린지 이해가?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함수의 속도라는 게 있어. 특히 이제 미적분 2를 배우실 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안 배우실 분들은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함수의 속도라는 게 있어. 즉, 뭔 소리냐면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건 x를 점점 키우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한대라는 어떤 도달하는 결승선이 있어. 쉽게 말하면. 무한대라는 어떤 결승선이 있어. 그래놓고 x가 있고 x제곱이 있고 x세제곱이 있어.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 얘 중에 무한대에 누가 먼저 도달하겠니? 누가 가장 빠르게 무한대에 도달하겠니? x세제곱이 당연히 무한대에 먼저 도달을 하겠죠. 달리기 한다 생각을 하면. x를 점점점 키울 거야. 그리고 무한대라는 결승 지점이 있어. 그랬을 때 무한대에 누가 먼저 도달해? x세제곱이 먼저 도달해. 그러니까 x제곱분의 x세제곱이 있고 막 뭐라 적혀 있어. 그런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무한대에 이미 도착했어. 그치만 얘는 아직 무한대에 도착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겠니? 무한대겠죠. 무한대가 분자에 있고 무한대가 아닌 애가 분모에 있는 거니까. 무슨 이해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미적분 2로 가면 극한에 여러 가지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의 속도를 함수끼리 비교해야 돼. 다음 함수에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건데 일단은 뭐 미적분 1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정석적으로는 뭐다? 최고차항을 분자분모로 나누는 거다. 근데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 만약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르지? 최고차항이 위에 건 2차인데 밑에 건 1차야. 또는 밑에가 2차인데 뭐 위에 건 1차야. 그러니까 차수가 달라.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해가? 근데 그 더 자세한 건 또 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뭔 소리냐면 봐봐. 0 곱하기 무한대라는 애가 있어. 근데 0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무한대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어. 무한대분의 1이 0이잖아. 맞나요? 그럼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약분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얘는 그냥 약분되는 애가 아니야. 무한대분의 1과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0 곱하기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0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0과 0분의 1을 곱하면 0분의 0 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바뀌어. 얘로 변형되느냐 얘로 변형되느냐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그 변형이 뭐냐?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 통분하시면 돼요. 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결국 분수의 형태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분수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보면 또 알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럼 잘 봐.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올지 한번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세제곱 빼기 x제곱은 몇일까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간다고. 맞지? 그럼 이 전체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뺏는 거니까 몇일까? 앞서 얘기했던 거. 얘가 먼저 무한대에 도달한다고요. 얘는 무한대에 도달했다고 못했다고? 못했다고.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닌 걸 뺐어. 그럼 뭐야? 무한대겠지. 또는 무한대로 둘 다 가지만 둘 중에 누가 훨씬 더? 얘가 훨씬 더
크다고. 그러니까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최고차항만 보면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나오느냐? 루트와 많이 나오면서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예시들을 한번 쭉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27페이지까지 다 하면 너무 많겠지? 별로 안 많지? 다 할 수 있어. 오늘은 7번, 8번까지 하고요. 7번, 8번까지 하고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7번, 8번까지만 오늘 하자. 그 다음에 끝나고 잠깐 기다리시면 숙제 뽑아줄게요. 숙제. 저번에 얘기했지? 얘기 안 했나? 우리 앞으로 개념 원리만 하잖아. 근데 개념 원리는 문제수가 적잖아. 그래서 개념 원리를 통째로 변형해놨어요. 대단하지? 너네가 기말고사 열심히 보는 동안 개념 원리를 통째로 변형했어.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간 만큼의 변형 문제를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개념 원리 푸는 게 첫 번째 숙제. 그 다음 프린트 푸는 게 두 번째 숙제인 거야. 이해돼? 뭔 소린지? 근데 변형 문제니까 개념 원리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잘 푸실 거고 못 푸시면 못 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야겠지. 왜냐면 개념 원리만 풀면 너무 적잖아. 숙제 자체가 양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개념 원리에 대한 변형 문제를 숙제로 나눠 드릴 거고 그래서 두 개 다 풀어야 돼. 하나만 푸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개념 원리 푼 거는 당연히 또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 내가 다음 시간에 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내가 그래서 조교 선생님 전용으로 쓸 노트북도 샀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앞에 두고 조교 선생님이 계실 거야. 그러면 너네 만약에 숙제를 다 했어. 그럼 책을 내 조교쌤한테. 그럼 조교쌤이 오답 노트랑 같이 돌려줄 거야. 그럼 너는 그동안 뭐 하면 돼? 프린트 숙제 틀린 거 고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프린트 숙제에서 틀린 거 있을 거고 교재 틀린 거 있을 거잖아. 교재 틀린 것까지 다 고쳤어. 그러면 교재는 일단 내 조교쌤한테. 그럼 조교쌤이 만드시는 동안 너네는 프린트 숙제 또는 프린트 오답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동안 이제 나눠줄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클린 시간 안에는 그 오답 노트까지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봅시다. 7번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2로 수렴하더래. 그러면 얘들아 fx가 수렴하는 상황이야 지금? fx가 수렴하니? 아니야. 뭐가 수렴하는 거야? x분의 fx가 수렴하는 거야. fx가 수렴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x분의 fx라는 함수를 알고 있는 거지 fx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를 풀어보래. 근데 fx가 뭔지 안다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 대신 x분의 fx가 뭔지는 안다고. 그럼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누겠니? x로 나누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해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 3x x분의 fx 분의 2x 플러스 x분의 5fx라고 쓰겠지. 그래 놓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맞나요? 얘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 2로 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 10으로 가. 4개 다 수렴하지. 4개 다 수렴하지. 맞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극한의 성질. 수렴할 때는 뭐가 가능하다? 4층 연산이 가능하다. 4개의 함수가 전부 다 수렴하네. 그럼 그냥 뭐 하면 되네? 수렴값들을 4층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면 끝인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0-2분의 0 플러스 10. 답은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죠? 됐죠? 이해가 뭔 소린지?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됐으니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x분의 fx가 2로 수렴해. 어떤 상황에서?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는 fx는 무수히 많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x분의 fx가 2가 되도록 하는 그 fx는 무수히 많아. fx의 종류가 몇 개야라고 물어보면 무수히 많아.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뭐야? 그 중에 하나. 가장 구하기 쉬운 거. 뭐 있어? EX 있죠. 종류는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뭐야? EX일 때 있잖아. fx가 2x면 x가 0으로 가면 2로 수렴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바꾸고 여기다 그냥 EX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해. 그러면 답이 나올까? 답이 나와요. 왜? 문제의 의미 자체가 x분의 fx가 2로 수렴하면 결론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해라는 뜻이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x분의 fx가 2로 수렴하는 무수히 많은 함수들은 뭐든 간에 얘는 마이너스 5로 수렴할 거야 라는 뜻이고 제가 2로 수렴하면 얘는 마이너스 5로 수렴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fx가 2x면 2로 수렴할 거야. 쉽게 말하면 x를 반대로 넘기면 fx는 2x야 라고 판단해서 푸셔도 사실상 틀리진 않아요. 답은 나와요. 그치만 서술형에 그렇게 풀면 당연히 틀리죠. 이해가? 그러니까 정석적으로는 요 함수 자체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평소에 그냥 문제를 빠르게 풀겠다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앞에 리미트가 같은 한 x를 반대로 넘겨서 fx를 2x다라고 판단하고 푸셔도 틀리진 않는다.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빨리 풀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에 치환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치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x가 1로 갈 때 뭐가? f의 x-1이 2로 수렴한다는 건 알아. fx가 수렴한다는 건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줘? x-1로 다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x 자리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x-1 집어넣고 싶다고. 이해가? 괜찮니? 그거를 원래는 치환을 통해서 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x가 0으로 가? 그러면 x-1은 어디로 가겠네? 다시 이렇게 볼까요? 우리 지금 fx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x-1이라고. 그럼 x 자리에다가 x-1 전부 다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어볼까요? 결국 얘도 함수니까 리미트 x-1이 0으로 가. 그랬을 때 3의 f의 x-1 1 분의 2의 f의 x-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결국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상황인 거죠? x-1이 0으로 가니까. 그럼 x가 1로 갈 때 f의 x-1은 몇으로 수렴하더라? 2로 수렴하더라. 2로 수렴하더라. 그럼 얘 2. 그러니까 6-1, 5분의 4 플러스 1, 5니까 1로 수렴하겠네. 끝이야.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치환하는 것도 알아는 두셔야 되니까, 보시면, x가 1로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x가 0으로 갈 때를 원하는 거지. 맞죠? 그럼 생각해봐. x가 1로 가는 상황을 문제에서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x가 0으로 갈 때야. 그럼 x에다 몇을 빼면 돼? x에다 몇을 빼고 싶어? 1을 빼고 싶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x에다 1을 빼고 싶은 거야. 근데 x에다 무작정 1을 뺀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1로 가. 그러면 1을 빼면 x-1은 0으로 가겠네. 같은 말 다른 말? 이 둘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야. x가 1로 가. 그건 x-1이 0으로 가. 같은 말이잖아. 맞잖아.
x는 1이야. x-1은 0이야.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x가 1로 간다를 x-1이 0으로 간다로 바꿨어도 무방하겠지. 그래 놓고 x-1을 t로 치환해. 그럼 어떻게 돼?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랬을 때 f-모는? ft는 2야. 괜찮아? 아, t가 0으로 갈 때 ft는 2로 가는구나. x가 0으로 갈 때 fx는 몇으로 가는구나. 2로 가는구나.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x가 1로 가. 1이면 얘 몇이야? f0은 2죠. 정확히는 fx는 0으로 갈 때 2로 간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얘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f는 몇으로 간다? 2로 간다. 얘가 어디로 갈 때? 지금 뭐야?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때 f는 몇으로 가겠구나? 2로 가겠구나. 판단되죠? 이렇게 세 번째. 문제에 따라 쓰는 문제가 달라요. 사실 얘는 개념 문제나 세 문제로 세 개 다 쓸 수 있는 건데 문제에 따라서 뭐로 풀 때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일단 세 개 다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세 개 다 내가 써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책에 적혀 있는 거대로 푸세요. 시환을 통해서 푸는 거.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경우 가장 많은 문제에서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방금 봤듯이 치환해서 풀면 당연히 풀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치환을 하지 않고 푸는 방법도 알아는 두셔라. 알겠죠? 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얘가 0으로 갈 때 f는 2로 가는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으로 갈 때 f는 2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왜? 함수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함수는 가만히 있고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면 나오는 숫자가 있는 거야. 알겠지? 들어오는 숫자가 0이면 나오는 숫자가 2인 거야. 극한에서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숫자가 0이면 나오는 숫자가 2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된다. 질문!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